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9월 17일 목요일 날 실시했던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2020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 거야. 해설 강의에 앞서서 선생님이 시험 전반적인 학력평가 전반에 대한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볼게. 자, 먼저 난이도가 어떠했냐? 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와 대비했을 때 등급 컷의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 각 등급별로, 구간별로 한두 문제, 최소 한두 문제 정도의 차이에 점수 차이가 났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선생님은 전반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럼 선생님 왜 등급 컷 점수가 떨어졌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원격 수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기본적인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변화한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런 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량도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컷 점수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자, 보면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독서 비문학 지문 때문이야. 자, 원래 이 이전까지는 독서 비문학 지문이 지문은 크게 숫자는 다르지 않아. 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 전반적으로 지문에 대한 어떤 주제가 좀 더 어려워졌다거나, 아니면 문제는 조금 쉬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소재나 주제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 그다음 뭐 기술 지문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잖아요. 자, 그리고 각 지문당 5문제가 배정이 됐어. 원래는 많게는 6문제, 적게는 3문제까지 배정이 돼 있던 독서 비문학 영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지문 모두 5문제씩 균등하게 배정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를 본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빨리빨리 단축하면서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았나.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본 결과 시간이 부족했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채점 결과를 쭉 봤을 때 점수 차이가 너무나 컸고 성적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해. 자, 그렇다면 등급 컷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알아봤는데, 지금 가채점 결과 기준이야.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등급은 93점. 93점이니까 대략 한 3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었다고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85점이야. 점수차가 갑자기 커지고 있지. 그 다음에 3등급은 무려 10점이나 차이 나는 75점 컷을 보이고 있어. 자, 이번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느끼고 체감 난이도가 꽤 있었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과 해설 강의를 통해서 꼼꼼히 학습하다 보면 다음번에 볼, 11월에 볼 전국 연합학력 평가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영역별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처음 1번부터 10번까지는 거의 고정적으로 화법과 작문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 이 화법과 작문은 거의 우리가 전반적으로 문제의 개수나 배점이 변하진 않았어. 총 10문제가 출제되었고 배점으로는 22점의 배점을 보이고 있지. 약 22%인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화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유형이 보통 나타나냐면 화법의 유형이 하나 주어지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법에서도 어떤 거? 그렇지, 강연에 대한 것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강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강연뿐만 아니라 화법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지. 토의, 토론, 협상, 학급 회의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봤던 게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발표자,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즉 무엇이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거의 고정적으로 1번에서 보이고 있는 유형이야. 2번 문제로는 우리가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 이 자료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했는가? 지문 내용과 일치된 내용을 묻고 있었어. 크게 보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할 수 있지.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만 특이한 것으로는 매체 활용을 화법과 엮어서 출제했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나오는 유형이지만 고정적으로 나오지만 한 화법 유형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보기로 주어지는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제시하는 문제야. 자, 그럼 우리가 학생이 여러 명 나올 거야, 분명. 그럼 그 학생들이 각각 이 유형에 대해서 듣기 활동을 하면서 어떤 듣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본문의 내용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묻는 문제겠지. 그래서 1, 2, 3번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는 늘 그렇듯이 화법과 작문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지문과 문제야. 자, 이번에는 마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토의, 동아리가 마을 축제에 부스 운영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어떤 토의가 제시되었어. 가에서. 그다음 나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사문을 쓰는 내용의 초고가 나왔다. 초고. 초고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바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한번 일단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고쳐 쓰기를 하면서 글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겠지. 그래서 화법 유형에 맞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내용과의 일치 여부, 그 다음에 단계별 전략, 그 다음에 조건을 주어지고 거기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는 거. 8번부터 10번까지는 장문의 단독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여러 가지 장문 상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전에 생각과 학생의 초고를 제시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작중 상황과 작문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초고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작문에 있어서 초고 이후에 고쳐쓰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좀 더 특징적으로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이번에 독특한 유형을 살펴보자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특징이 뭐냐?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각각 화법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작문의 문제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거야. 화법과 작문은 어쨌든 전달 수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사소통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사소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지, 즉 매체라는 영역과 연관지어질 수 있겠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2학년 선배들부터는 수능에서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체라는 거에 대한 베이스가 슬슬 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앞으로 유형을 볼 수 있는 거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언어와 매체는 문법과 매체라고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문법은 그동안 11번부터 15번까지 5개 문항이 고정적으로 출제되었어. 하지만 매체는 기출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볼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푸는 거에 그치지 않고 매체가 가지는 특성과 속성,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다른 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꼼꼼히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언어, 문법 영역으로 넘어가 보자. 자, 언어 문법은 11번부터 12번까지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나왔어. 자, 의문의 변동, 의문의 개수가 각각 유형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늘어나는지, 그대로인지,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뭐 첨가, 교체, 뭐 탈락이나 축약 뭐 이런 게 나눠질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13번은 한글 맞춤법 규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모음 조합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활용해서, 용언의 활용에서 불규칙 활용이 출제되었다는 거야. 자, 우리가 불규칙 활용과 모음 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나 안 배웠나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문법 문제는 보통 보기로 모든 자료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문을 비교하면서 풀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시간 표현, 시제에 대한 건 1학기 때도 배웠지만 단순히 뭐 선어말 어미나 뭐 격조사의 실행이나 어미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시간부사, 그 다음에 전성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모두 아울러서 시제 표현에 대해서 묻고 있다. 다음 15번은 동음이어와 다이어의 관계, 그다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언어, 즉 문법 영역은 5문제 총 11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어.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 문법 영역에서 총 15문제 33점 배점이라는 거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전체의 3분의 1이 화작과 문법에서 출제되는데 우리가 뒤에 나올 문학과 비문학 독서 지문은 상대적으로 지문이 훨씬 길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어디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느냐? 바로 이 1번과 2번 화작과 문법에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고 여기에서는 최대한 나가는 문제가 없게, 틀리는 문제가 없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풀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독서, 비문학 영역이야. 독서는 16번부터 20번 문항까지는 사회에서 경제 지문이 출제되었어. 그 다음 32번부터 36번까지는 과학에서 기술 지문이 출제되었지. 그리고 37번부터 41번까지는 인문사회에서 철학 지문이 출제되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낯설거나 어려워하는 지문인 경제와 기술 지문이 나왔어. 철학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지. 자, 우리가 좀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역에 지문과 문제가 출제됐지만 선생님이 이따가 뒤에서 비문학 독서 지문을 학습하고 푸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연습하는 학습법까지. 자, 우리가 지문이 어려워 보이고 주제가 낯설고 독특하다고 해서 쫄면 안 된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왜? 지문이 어려울수록, 주제가 어려울수록 문제를 쉽게 낼 수밖에 없어. 평이한 유형으로밖에 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문의 길이나 주제의 난이도에 쫄지 말고 제대로 분석하면서 풀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는 총 3개 지문이 나왔고 각각 5문제씩이 배정이 되어서 정확하게 3분의 1, 33%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학이야, 문학.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 21번부터 25번까지는 현대시와 고전수필의 복합지문이야. 그래서 윤동주, 김종철의 현대시, 그 다음에 정약용의 고전수필이 출제되었어. 이 세 작품을 가지고 뭐 갈래별 특성을 물을 수도 있고 각각의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출제되겠지. 자, 그 다음에 26번부터 28번까지는 이기호의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이라는 현대 소설의 문제. 29번부터 31번까지는 윤선도와 남석하의 고전 시가 작품이 복합으로 연계되어서 출제되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연전, 고전수필, 작자 미상의 최연전, 고전수필을 가지고 마지막 지문을 출제함으로써 총 지문은 몇 개였다? 총 지문은 4개 지문이었고 작품 수로는 7작품이었다. 그래서 총 15문제 동일하고 비문학 독서보다는 1점 높은 34점의 배점이 배정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독서 비문학과 문학에서 전체의 지금 몇 점이요? 34점이야.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문의 길이가 길다 보니 여기에서 시간 소요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제와 지문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 이어지는 강의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